여러분, 요즘 운전하시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달리던 밤길이 요즘은 신호등 불빛이 번져서 잘 안 보인다든지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가 예전보다 한 박자 늦어진 것 같다고 느낀 적 있지 않으세요? 사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나이 들매 과정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죠. 하지만 문제는 이 작은 변화가 때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나 형제, 이웃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전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안전을 지키면서도 운전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 바로 운전면허 갱신 제도와 더 이상 운전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운전면허 반납 제도, 그리고 반납하면 오히려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명확한 길이 보이실 겁니다. 운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차를 움직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운전은 곧 자유이고 독립이고 또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또 본인의 생활을 위해 운전대를 잡아온 분들에게는 운전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예전 같지 않게 시력이 떨어지고 어두운 곳에서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며 청력도 둔해집니다. 또한 몸의 반응 속도 역시 예전보다 늦어져서 급박한 상황에서 제때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요. 문제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꾸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나 횡단보도 신호 변화에 대한 반응이 늦어서 발생하는 사고가 두드러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 실제 한 사례를 보면 70대 후반의 한 운전자가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신호등 색이 바뀌는 게 잘 안 보였고 브레이크 반응이 늦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차이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 정도입니다. 젊은 운전자와 달리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피해가 더 크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신체 회복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충돌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고 사고 후의 충격 역시 더 오래 갑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보행자일 경우 사고 자체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고령 운전자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운전면허 갱신 제도와 반납 제도입니다. 갱신 제도는 일정 주기마다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는 단순히 규제가 아니라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아직 운전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사실 그 답은 갱신 과정을 통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력 검사, 건강검진, 교통안전교육 등을 거치면서 본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의료진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스스로 나는 아직 운전을 해도 괜찮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는 운전을 내려놓을 때가 됐구나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 반납 제도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운전은 내려놓지만 대신 안전을 얻고 또 사회와 가족에게 책임 있는 선택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죠.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 반납을 권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충전, 문화생활 할인 등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면서 운전을 내려놓은 불편함을 보완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내 몸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큰 안전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운전대를 잡는 게 예전 같지 않다라는 불안감, 혹은 가족이 자꾸 운전을 그만하라고 권한다는 갈등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나 가족의 지나친 걱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호일 수도 있고 사회가 보내는 안전 경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갱신과 반납은 단순히 제도가 아니라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게, 더 편안하게,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운전면허 갱신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면허 갱신하는 게 참 복잡하다더라 하시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먼저 갱신 대상부터 말씀드릴게요. 만 65세 이상 운전자분들은 3년마다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5년 주기였는데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주기가 짧아진 거죠. 예를 들어 67세라면 70세에 다시 갱신을 해야 하고 73세라면 76세에 다시 검사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3단계입니다. 첫째, 신청하기.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도 예약이 가능해요. 미리 예약하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검사와 교육. 2단계가 핵심이에요. 우선 시력 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청력 검사나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이때 안경이나 돋보기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착용한 상태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평소에 안경을 쓰니까 괜찮겠지 하시다가 검사 당일 안경을 안 가져가서 탈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안전교육도 필수입니다. 시험장에 직접 가서 1시간 정도 듣거나 인터넷으로 영상을 시청해도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편하게 들을 수 있죠. 셋째, 갱신 완료. 검사와 교육을 마치고 비용을 납부하면 새로운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비용은 보통 2만 원대라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간을 놓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갱신해야 하는 생일이 지났는데 그대로 넘어가면 면허가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 면허를 따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갱신 과정은 단순히 서류 처리가 아닙니다. 사실상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예요. 시력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는지, 청력이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혹은 반응 속도가 괜찮은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앞으로는 운전이 조금 힘들겠다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그때는 반납을 고려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반대로 아직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안심하고 운전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72세 어르신은 갱신 검사에서 시력 저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 야간 시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덕분에 안과 진료를 받고 야간 운전은 삼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갱신 검사가 내 건강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갱신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의 입장에서도 갱신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운전이 늘 걱정되지만 직접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죠. 그럴 때 갱신 제도를 통해 객관적인 검사를 받으시면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과가 좋지 않아도 병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고 설명하면 가족과의 갈등 없이 자연스럽게 운전을 줄이거나 반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갱신을 준비할 때 몇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첫째, 갱신일을 반드시 메모해 두세요. 휴대폰 알림이나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온라인 교육을 활용해 시간을 절약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수강이 가능해서 훨씬 편리합니다. 셋째, 검사 전에는 안경이나 보청기 등 평소 사용하는 보조기구를 꼭 챙기세요.
그게 본인의 실제 운전 환경이니까요. 정리하자면 갱신 제도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을 확인하며 운전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아직은 괜찮다라는 확신을 얻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는 운전을 내려놓아야겠다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운전면허를 갱신해서 계속 운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또 다른 선택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실 수 있어요. 운전을 반납한다는 건 곧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게 아닐까? 내가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처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단순히 운전을 그만둬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안전한 생활을 위한 선택이자 새로운 혜택을 얻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반납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운전면허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일부 주민센터에서도 반납 접수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고 이후에는 운전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만 70세 이상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해 드립니다.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대도시도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고 중소도시에서는 택시비 할인권이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문화시설 입장 할인, 시내버스나 지하철 무료 승차권 제공 등 생활 편의를 높여주는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운전을 내려놓아도 불편하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돕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혜택이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전을 그만둔 뒤에도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대중교통을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제도를 통해 삶이 더 편안해졌다는 어르신들의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시는 75세 어르신은 운전을 반납하고 교통카드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예전에는 차 없이는 어디 가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라고 하셨어요. 주차 걱정도 없고 기름값도 들지 않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걱정이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또 한 분은 운전을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늘 사고에 대한 불안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도 늘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즉, 반납은 자유를 잃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반납을 고민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이제는 운전도 못하는 나이가 됐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사회적으로 뒤처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안전을 선택하는 것,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선택을 먼저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른다운 지혜로운 결정 아닐까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도 강조합니다. 운전면허 반납은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리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제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교통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혜택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지금 반납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운전면허 반납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사회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고 동시에 새로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반납을 고민하신다면 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그 이후의 삶은 결코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나는 계속 운전을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이제 운전을 내려놓아야 할까? 이 고민은 누구나 하게 됩니다. 갱신과 반납 두 가지 길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 거죠. 먼저 갱신을 선택하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갱신은 여전히 운전이 가능하고 운전이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장을 보러 가는데 차가 꼭 필요하거나 대중교통이 잘 닿지 않는 시골 지역에 사신다면 운전은 여전히 중요한 이동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건강 상태를 잘 점검하면서 운전을 이어가면 됩니다. 시력이 돋보기로 교정이 가능하고 청력이 보청기를 통해 보완된다면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어요. 또한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로부터 운전은 괜찮다라는 판단을 들으셨다면 갱신을 통해 안전하게 운전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야간 운전은 줄이기. 밤에는 시야가 좁아지고 빛 번짐 현상이 심해져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장거리 운전 자제하기. 체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 점검. 특히 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돌발 상황에서 반응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권고를 따르셔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반납을 선택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본인의 운전 습관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 길을 자주 헷갈린다든지 신호등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주차할 때 접촉 사고가 잦아졌다면 반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들이 자꾸 이제 운전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건 이미 운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고령 운전자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운전 중에 신호를 놓친 적이 있는가?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맨 적이 자주 있는가? 야간 운전이 두렵거나 눈부심 때문에 힘든가? 가족이나 친구가 운전을 걱정한 적이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3가지 이상 예라고 답하셨다면 이제는 운전을 내려놓는 게 안전합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에 사시는 78세 어르신은 매일같이 운전하시며 생활하셨지만 최근 들어서 자꾸 주차장에서 기둥과 차를 긁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가족들이 크게 걱정하며 반납을 권했습니다. 결국 면허를 반납하고 나서는 지자체에서 교통카드를 지원받아 버스를 타고 다니시게 됐습니다. 그분 말씀은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막상 해보니 훨씬 마음이 편하다였어요. 사고 걱정이 사라지고 가족과의 갈등도 줄었다는 겁니다. 즉, 갱신과 반납 중 어느 쪽을 선택하든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운전을 이어가는 것이 내게도 가족에게도 안전하다면 갱신을 선택하시고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반납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갱신이든 반납이든 이것은 나의 삶을 빼앗기는 과정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겁니다. 운전은 우리의 자존심일 수 있지만 가족과 이웃의 안전은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갱신과 반납의 선택은 단순한 제도적 절차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결정, 그리고 사랑을 지키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어떠셨나요? 운전면허를 갱신할지 아니면 반납할지는 단순히 제도가 아니라 내 삶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갱신을 통해 나의 건강과 운전 능력을 다시 확인하고 안심하면서 도로 위에 설 수도 있고 또는 반납을 통해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고 교통비 지원이나 편리한 제도를 활용하며 더 안전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든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은 곧 나 자신을 위한 것이자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한 배려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이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시니어분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알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늘 응원하겠습니다.